명절날 식탁에서 장모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위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빌려놓고 1년째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지만 사위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실수록 얼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돈은 언제쯤 정리되는 건가? 그 한마디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도 바로 신뢰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돈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202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갈등의 37%가 양가 부모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친구에서는 사돈 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실제 사연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인데 이것 때문에 평생 사돈과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65세 최영자 씨는 고민 끝에 딸 소희 씨에게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돈이 적금으로 다 묶여 있다고. 몇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혹시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시다니? 시어머니가요? 글쎄요, 저도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사돈 사이에 거절하기에도 그렇잖아. 어렵게 말씀하셨을 텐데 보내드렸어.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던 시어머니는 1년이 되어도 사돈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에게도 사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소혜 씨와 남편 민준 씨가 다투던 중에 시어머니가 사돈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길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 돈 빌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장모님한테 돈 빌릴 생각을 하세요? 그래, 내가 급해서 빌렸어. 사돈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사부인이랑 내일이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그 얼마나 된다고 사부인도 그걸 쪼르륵 자식들한테 말했다니.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장인어른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는 왜 하필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을까? 은행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베개를 뒤척이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결국 그 돈은 민준 씨와 소희 씨가 장모님에게 갚아드리면서 일단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분쟁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돈 간 금전 문제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 부부의 결혼 생활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돈과 금전적 거래를 하는 것만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 부부의 체면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위인 민준 씨는 장모님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송할까요? 더구나 몇 달만 빌리기로 한 돈도 1년을 갚지 않았으니 사돈과의 신뢰도 깨지고
그런 문제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돈은 잃어도 신뢰는 잃으면 안 됩니다. 사돈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다면 자녀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빌렸다면 정확한 날짜를 약속하고 반드시 지키세요. 차라리 은행 대출이 관계 유지에 낫습니다. 투자, 보증, 사업 제한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사돈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겁니다. 명절이면 62세 이정숙 씨는 사돈댁에 선물 세트를 보냅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사부인을 위해 사과배 세트를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딸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딸 미경 씨는 설이며 추석,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정성으로 준비해 보내는 엄마 정숙 씨가 못마땅했습니다. 미경 씨는 올해도 엄마가 보내온 과일 세트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답합니다. 그래? 뭘 매번 이런 걸 보내신다니. 니네 엄마는 손이 너무 커.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칭찬인지 험담인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때도 나 코로나 걸려서 아팠을 때 사부인이 한우 사골 세트 보냈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아픈데 그걸 어떻게 고아 먹겠니? 네 시누이가 왔길래 줘서 보냈지. 아주 한솥을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엄마가 선물을 사서 보내더라도 절대 시댁에 가져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받기만 받았지 단 한 번도 미경 씨가 친정에 갈 때 선물 한 번 보낸 적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보내는 선물 같아서 미경 씨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면 아무 말도 안 들었을 텐데 선물을 주고도 사돈이 손이 크네 사골은 시누이를 줬네 하면서 대놓고 흉을 보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말을 미경 씨는 엄마에게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흉도 아니고 마음 쓰고도 안 좋은 말을 듣는 엄마를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명절이나 설만 지나면 남편과도 이 문제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몸살이 났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엄마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골라서 보낸 선물인데 시누이한테 줬다고 자랑하시다니.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베개를 적시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신의 부모님 흉을 보는 것은 사돈끼리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 부부뿐 아니라 사돈에게도 상처가 되고 평생 소식을 주고받아야 할 사이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큰 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 결혼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명절 후 부부 갈등의 70% 이상이 시댁과 친정 간의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편하고 격의 없이 사위나 며느리를 대한다고 생각하며 사돈의 흉을 보며 농담식으로 던지거나 지적하는 것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자녀 부부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멀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편하게 사돈의 흉을 보거나 단점을 들춰내는 일, 사돈 가풍을 비방하는 일은 내 자식의 행복을 지켜보지 못하고 불행하기만을 바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을 받았다면 즉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자녀를 통해서든 직접 전화나 메시지로든 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사돈을 칭찬하세요. 사부인께서 정성이 대단하시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받은 선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그것은 선물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일입니다.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돈 흉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의로 시작되지만 결국 자녀 부부를 갈라놓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63세 김순자 씨는 어제 딸 이지은 씨와 통화 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사돈 잘 지내셨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 영애 씨는 오랜만에 걸려온 사돈의 전화에 깜짝 놀랐는데요. 순자 씨가 말합니다. 제가 어제 지은이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요. 요새 정호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간다네요. 지은이 혼자 이제 100일 된 준서를 돌보느라 자기 씻을 여유도 없다네요. 그런데 정호는 매주마다 그렇게 골프 치고 밤중에나 들어온다고 하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 씨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언성을 높이는 사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사돈,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호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주말까지 골프 약속이 있겠지요. 사업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서는 길게 통화 못한다고 말하며 영희 씨는 사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뭐 하고 다니길래? 사돈한테 네 욕까지 들어야 되니? 엄마, 그게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 지은 씨와 정호 씨는 사돈 간의 전화 한 통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육아에 지친 지은 씨가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다가 속이 상한 순자 씨가 사돈에게 지은 시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돈끼리 감정이 상하고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장모의 전화는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싸웠습니다. 딸은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절마다 껄끄러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딸 지은 씨는 속상해서 엄마에게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순자 씨는 그저 딸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정도만 해야 합니다. 자녀 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두어야지 속상하다고 해서 사돈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사위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서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를 가진 두 집안이 만나게 되니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 부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말을 사돈에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 딸의 말에 그저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은 씨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 사위에게 부드러운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박서방.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힘들겠지만 지은이도 요즘 준서 보느라 밤잠을 많이 설쳐서 피곤한 것 같더라고. 내가 멀리 있어 자주 못 가보니 박서방이 지은이 좀 많이 도와주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의 하소연은 들어주되 사돈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그래, 내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공감만 해주세요. 조언이 필요하다면 사위나 며느리에게 직접 부드럽게 전하세요. 문제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자녀 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모르는 척 하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네 번째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67세 한현수 씨네는 아들 며느리가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네만 한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돈댁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돈 어른은 현수 씨와는 동갑으로 성격 좋은 현수 씨는 사돈 어른과 가까이 사니 친구로 지내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자며 말하고는 했는데요. 반대로 과묵한 성격의 사돈 어른 정만호 씨는 사돈끼리 친구가 되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사돈인 현수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늘 뭐 하십니까? 저녁에 시내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주말에 등산 어떠세요? 산 타고 막걸리 한 잔 하게 나오세요. 만호 씨는 사돈이기에 거절이 어려웠습니다. 딸 또한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니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사돈 간에 싸움이 나고 만 것이었는데요. 만호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자식들이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인데 사돈지간에도 특별히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호 씨가 느낀 건 달랐습니다. 아들 가진 유세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접받으려는 태도에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바쁜 사람 불러놓고도 밥값 한 번을 안 내고 이번엔 아내까지 같이 간 여행인데 반말 존댓말 섞어가면서 은근히 하대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만호 씨를 화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까지 은근히 흉을 보는데 딸 생각해서 참으려다가 여행 중단하고 아내랑 먼저 집으로 올라왔어요. 이래서 사돈이랑은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 봅니다. 남으로 살다가 자식들의 혼인으로 가족으로 엮이게 되는 것이 사돈 관계이지만 사돈 관계는 어떠한 관계보다 적당한 거리와 예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돈끼리 연배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격의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편하게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맞추게 되거나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돈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소원해도 서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돈의 경우에는 꼭 만나야 하는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만 예의를 차려서 만나고 직접 사돈에게 연락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통해서 안부나 감사 인사 등을 전합니다. 가족처럼 혈연 관계가 아니라 두 집안이 연결된 인척 관계이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사돈과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최선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에만 만나세요. 친구는 내가 선택하지만 사돈은 자녀가 선택한 것입니다. 친하고 싶어도 기본 예의는 필수입니다. 여행, 동업 등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번째, 사돈과 친구처럼 지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인데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 신혼부부 최동석 씨와 한서연 씨는 주말마다 신경전과 싸움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동석 씨는 이제 막 일어난 아내 서연 씨에게 말합니다. 여보, 일찍 아버지한테 다녀오자. 당신 힘드니까 아버지랑 점심은 외식하면 어때? 서연 씨가 답합니다. 지난주에도 아버님께 다녀왔는데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주말에 왔으면 하는데 우리 집에 간 지는 한 달이나 됐잖아. 아내 서연 씨의 말에 동석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항상 같이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혼자 계시잖아. 매주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 오는 거 봐. 안 가면 삐지실 텐데. 서연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도 통화하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고 항상 물어봐. 우리 집엔 한 달에 한 번 가면서 아버님은 매주 찾아뵈야 하고 도대체 우리는 평일엔 회사 가고 주말엔 언제 쉬고 집안 빨래며 청소는 언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동석 씨와 서연 씨는 결혼 후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했지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느라 정작 부부간의 생활은 무너지고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런 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답합니다. 사돈네 가나 보구나. 딸이랑 가깝게 사시면서 사돈댁은 뭘 그렇게 자주 간다니? 알겠다. 다녀오거라. 아버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아들 동석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는 외로움에 아들 부부가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동석 씨는 아버지의 외로움과 아내의 피곤함 사이에서 매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석 씨는 서연 씨와 또다시 말다툼을 했고 결국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행복한 신혼이어야 할 시간이 주말만 되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석 씨와 서연 씨의 사연을 보면 양가 부모님이 자녀 부부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너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각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원가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도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서로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라고 비교하고 서운한 마음을 내색하는 것은 자녀 부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그저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부모는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돈끼리 서로의 집안에 더 잘하고 자주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교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녀의 결혼 생활을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와주면 고맙고 전화 한 통 해주면 마음 써주는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결혼한 자식은 기대를 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월 1회 방문도 고맙게 여기세요.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돈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가 와주면 감사 안 와도 이해하세요. 부모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번째, 사돈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돈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돈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지 마세요. 둘째,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돈 흉보지 마세요. 셋째, 자녀 부부의 갈등을 사돈에게 모르는 척 하세요. 넷째, 사돈과 친구처럼 지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섯째, 사돈과 비교하며 자식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 5가지 외에도 사돈 사이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는 사돈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라는 점입니다. 사돈은 자녀의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이 된 관계입니다. 사돈과의 연락이나 만남 등에서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잘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자녀 부부의 행복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사돈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돈 사이에 더 예의와 품위를 지키고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생신 등 중요한 날 안부 인사를 전하되 길지 않게 정중하게 자녀를 통해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사돈 집안의 가풍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 다른 집안이 만나니 두 집안의 가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마다 가풍이 다릅니다.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이래,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서로를 배려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셋째, 사돈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의사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사돈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말하세요. 너희 장인어른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이렇게요.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하세요. 넷째, 칭찬은 자주, 지적은 절대 안 하기입니다. 사돈 덕분에 우리 딸, 아들이 잘 지내네요. 이런 말은 자녀를 통해 자주 전하세요. 단점, 흉보기나 험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만남은 최소화, 정중함은 최대화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격식 있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만날 때는 최고의 예의로, 헤어질 때는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세요. 결국 사돈이란 자녀 부부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사돈끼리의 관계가 원만하면 자녀 부부의 결혼 생활도 편안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평생의 자녀들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좋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사돈은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돈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자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사돈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배려할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자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친구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인이나 사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사연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